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출출할 때 생각나는 야식의 대명사. 치느님이라고도 하죠. 치맥, 1인 1닭, 반반, 무마니, 여러 가지의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인. 이런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요식업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최고의 인기 아이템이죠. 오늘의 주인공, 요 핫한 아이템에 자신만의 독창성을 더해서 쭉쭉 뻗어가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자영업가부의 부채 비중이 월급 근로자보다 높지만 부채 상환 능력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창업 대박의 비밀을 알려줄 장정용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마파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명은 한국창업경제연구소입니다. 저희는 마파치킨이라는 브랜드 이외에 술집이라든가 고깃집 여러 외식업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막 프랜차이즈 본사를 시작하는 본사를 만들어주는 컨설팅도 하고 있는 외식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설팅도 하시고 예, 치킨 창업도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세요. 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외식업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오늘 사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치킨, 예. 이 아이템을 좀 예. 다루려고 했었는데 예. 이제 드디어 나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의 치킨 예. 어떻습니까? 치킨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예. 대표님의 치킨 어떤 다른 저희 마파치킨 같은 경우는 다른 치킨하고 좀 차별화를 둔 부분은 네네. 웰빙 치킨입니다. 네. 치킨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지만은 살을 찔까봐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저희 마파치킨 같은 경우는 치킨 위에 마늘과 파가 듬뿍 올려져 있어서 많이 예. 드셔도 살이 별로 많이 안 찝니다. 예. 마파치킨 많이 드셔주십시오. 예. 단순한 이름이네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마늘과 파 때문에 예. 그런 이름을 준비하신 영상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마파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창업경제연구소 대표 장정용입니다. 오늘은 마파치킨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파치킨이라는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분식집, 고깃집, 커피숍, 포차까지 9개의 여러 브랜드를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메뉴를 개발하는 메뉴 개발팀 직원, 그리고 각 브랜드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디자인 직원, 그리고 창업 상담을 해주는 상담 직원 3가지 파트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팀 이은지 주임님을 소개합니다.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게 있죠? 브랜드에 맞는 피부필름 디자인이나 인쇄물부터 패키지까지 여러 종류의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일하시며 힘든 점은 따로 있나요? 힘든 점은 없고 그냥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점 진짜 말해도 됩니다. 없습니다. 예. 이곳은 저희 사내 카페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커피숍에서 파는 모든 커피, 음료 제품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내 카페 같은 경우는 단 돈을 안 받고 직원들이 알아서 먹는 셀프 형태고요. 두 번째 특별한 공간인 운동 연습실입니다. 저희 운동 연습실에는 탁구 다이와 당구 다이가 있습니다. 점심 먹고 끝나고 저희 직원들하고 조그맣게 내기 탁구나 내기 당구도 치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조리 개발실입니다. 저희 브랜드의 모든 메뉴를 개발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마파치킨 브랜드도 탄생됐습니다. 저희 마파치킨 같은 경우는 마파 소스를 해서 마늘향과
파 향이 나는 소스를 한 번 더 묻혀주고 그 위에 마늘하고 파를 얹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맛있어 보이시죠? 한번 드셔보세요. 앞으로도 더 건강한 치킨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마파치킨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예. 회사가 크네요. 예, 예. 조금 큽니다. 커요. 예. 야,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창업을 처음 한 지는 15년 됐습니다. 지금 치킨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예, 예. 가맹점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현재 한 50개 조금 넘게 오픈됐습니다. 전국에? 예, 예, 예.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 정도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면 연매출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마파치킨만 좀 따로 본다고 하면은 가맹점 매출과 뭐 물류 매출, 네. 뭐 매장을 보신다고 하면은 연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치킨만 본다고 하면. 예, 예, 예. 근데 다른 여러 개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야, 바로 뭐 이야기 안 하고 바로 창업 스토리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창업을 하셨고 예, 오늘 예.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킨 시장은 굉장히 레드오션 시장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었죠. 한 수백 마리의 치킨을 튀겨봤고 수백 가지의 치킨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한식이라는 메뉴에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한식 메뉴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메뉴가 마늘과 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실전 창업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창업 노하우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파치킨 대표 장정용입니다. 오늘 제가 치킨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파치킨이라는 브랜드가 아직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지만은 마파치킨이 브랜드를 만들 때 당시만 해도 치킨 시장은 굉장히 레드오션 시장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었죠. 그런 치킨 시장에 제가 마파치킨이라는 신규 브랜드를 만들고 뛰어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마파치킨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뭐 대형 브랜드, 가맹점이 500개, 1000개가 넘는 대형 브랜드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었고요. 중소형 브랜드들이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치킨 전문점 같은 경우는 뭐 프랜차이즈 비해서 매출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좀 도태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정도를 비교해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10년, 20년 전에는 뭐 동네마다 슈퍼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슈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편의점이 들어가 있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치킨이라는 시장 자체는 레드오션 시장이지만은 앞으로 개인 치킨이 프랜차이즈 가맹점화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개인 치킨 전문점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의 뭐 치킨 맛이라는 게 뭐 파우더와 염지 방법에 따라 맛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개인 치킨 전문점 같은 경우는 기성품을 사용하거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치킨 파우더나 염지 방법은 들어가는 소스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김치찌개 전문점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엄마가 끓인 김치찌개가 전문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마실 수 있지만은 뭐 치킨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각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만든 레시피보다 더 맛있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인 치킨이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치킨 브랜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치킨 브랜드를 기획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여러 뭐 치킨 브랜드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한데 웰빙이라는 단어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는데 치킨과는 잘 어울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웰빙 치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웰빙 치킨이란 개념으로 뭐 브랜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웰빙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뭐 키토산을 먹인 닭이라든가 유황 닭이라든가 그런 닭이 아니고 조금 더 그런 닭을 뭐 판매한다면은 웰빙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잘 접근이 되겠죠. 하지만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뭐 2만 원, 3만 원, 심지어 5만 원까지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그럼 대중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뭐 5발자국, 10발자국 앞서는 게 아니고 한두 발자국 앞서는 그런 웰빙이란 아이템을 생각하고 마파치킨이라는 브랜드가 기획되었습니다. 처음 기획될 때 자체는 마파치킨이라는 브랜드는 아니었죠. 저희가 웰빙이라는 그 무기를 생각을 해냈는데
그걸 치킨에 어디다 집어넣을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했던 게 닭을 웰빙 닭을 사용할 건가, 아니면은 닭을 염지하는 염지제에 웰빙 재료를 집어넣을 건가, 아니면 파우더에 웰빙 재료를 넣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치킨 위에 웰빙 재료를 좀 더 추가를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사 사무실에서 조리개발실에서 하루에 한 4-5마리씩 한 수백 마리의 치킨을 튀겨봤고 수백 가지의 치킨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개발을 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한식이라는 메뉴에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한식 메뉴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메뉴가 거의 모든 한식에 들어가는 게 마늘과 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마늘과 파가 들어간 치킨을 개발을 하자. 그래서 뭐 한 수십 번, 수백 번 정도의 마늘 치킨과 파 치킨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뭐 파 치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개발이 됐는데 마늘 치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제거하고 고소한 맛을 살리면서 아삭한 맛을 유지하는 법. 굉장히 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마파치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뭐 여러 번의 품평회와 거치면서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1호점을) 오픈하고 손님들이 와서의 반응은 첫 번째 신기하다. 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마늘 반 파닭 반이 나오는 그런 치킨을 처음 드셔보셨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마늘과 파에 개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게 만들다 보니까 손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게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매장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니까 한 번 오신 손님들이 뭐 친구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굉장히 단골이 많은 그런 매장이었고요. 1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배달을 하는 매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멀리서 손님들이 차량을 갖고 오셔가지고 포장해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6개월 후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치킨 체인점 같은 경우는 뭐 좀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배달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고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고 치킨 오프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저희 마파치킨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좀 더 아울 수 있는 그런 치킨 브랜드로 기획이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는 소자본 2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소자본 창업자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기획이 됐고요.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는 창업 비용이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뭐 상권이 A급 상권이라든가 필요가 없고요. 배우 인구가 한 5천 세대 정도 되고 지하나 2층에 오픈을 하더라도 따로 뭐 주방 기물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뭐 창업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요. 대신 이런 배달 치킨 전문점 같은 경우는 뭐 치킨 한 마리 단가가 한 15,000원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이게 너무 저가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원가율이라든가 인건비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고요. 테이크아웃 전문점 같은 경우는 뭐 한 5천에서 1억 정도의 창업 비용이 들어간 아이템을 만들었고요.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대신에 매장이 크지 않고 한 5평에서 10평 정도면 가능하고요. 대신에 뭐 앞에 유동 인구가 좀 많은 그런 상권에 입점을 하는 아이템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 치킨 오프형 아이템. 치킨 오프형 아이템이라는 거는 1층에 20평 이상의 홀에 손님이 와서 먹는 개념입니다.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치킨 하나만 승부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이드 메뉴, 그러니까 골뱅이라든가 짬뽕탕이라든가 똥집튀김이라든가 호프 안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호점 정도 매장이 오픈이 됐는데 저희 아이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형태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실전 창업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창업 노하우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초보 창업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음식 맛, 치킨 맛만 있으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맛이 없어서 망하는 음식점은 많지 않아요. 치킨집도 많지는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요리사가 차린 음식점들은 다 장사가 잘 돼야 되죠. 근데 초보 창업자분들이 창업하신 거하고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공률이요.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이유가 뭐 개인 매장들이나 뭐 동네 맛집이라든가 TV 뭐 숨은 맛집을 보면은 멀리서 손님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최소한 3년, 5년 정도의
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처음 창업할 때는 맛은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맞는 입지, 뭐 시설, 마케팅 그런 부분이 좀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박리담회를 많이 생각해요. 좀 적게 팔아 이윤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박리는 쉬운데 담회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박리담회 아이템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점포에 관련된 일입니다. 뭐 가게를 얻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치킨오프도 마찬가지고 일반 음식점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매장 유지비, 월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월세 300만 원짜리 점포를 얻었다. 그럼 그게 예상 매출액이 한 얼마 정도 되면 그 월세가 적당할까요? 80만 원. 그리고 또 조금 높습니다. 100만 원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3일 안에 월세를 낼 수 있는 매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적정한 매장이 됩니다. 치킨 같은 경우 원가율이 35%에서 40% 정도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 봤을 때 뭐 100만 원씩 판다면 한 달에 3천이죠. 식재료 값이 보시면은 뭐 1,100에서 1,200만 원. 그럼 1,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 거에서 나가셔야 되는 거는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수도세, 유지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실제로 남는 거는 뭐 한 800만 원 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 월세 300만 원짜리 매장이 하루 50만 원 정도 판다. 그때는 6일치로 월세를 내게 되죠. 식재료비는 뭐 파는 양만큼 줄 수 있지만은 월세는 그대로예요. 월세 300만 원인데 장사 안 됐다고 월세 반을 깎아줄게. 그런 건물주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월세 대비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자세한 기법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그냥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볼 때 창업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외식업은 상권과 입지입니다. 상권과 입지에 따라 50%, 70%가 매출이 틀려져요. 같은 브랜드를 오픈하더라도 어떤 데는 300만 원을 파는 매장이 있고요. 어떤 데는 30만 원을 파는 매장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점주, 사장님이 열심히 하냐 안 하냐에 따라도 차이가 나지만은 실제로 입지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식업 창업, 점포형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많이 돌아보세요. 부동산 뭐 10군데가 됐든 100군데가 됐든 많이 돌아보시면은 생각보다 뭐 권리가 저렴하게 나오고 괜찮은 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시면은 뭐 대박을 꿈꾸고 창업을 하시지만은 성공하실 수 있는 분, 자 대박이 났다, 돈 많이 버셨다 하시는 분은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예요. 그리고 3, 4분 정도는 월급쟁이 수준의 수익을 받고요. 나머지 한 4분, 5분 정도는 대부분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는 창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많은 분을 상담을 해보면은 어떤 분이 실패를 하냐? 앉아 계신 분들이 실패를 해요.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보고 간단하게 좀 쉽게 창업하시려는 분들, 창업을 할 때는 본인이 치킨점을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개인 치킨점이든 프랜차이즈든 개인 치킨점을 결정을 하셨더라도 많은 뭐 프랜차이즈 본사를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본사는 치킨을 무엇에 중점적으로 만들었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뭐 창업 박람회도 많이 있고요. 창업 모임도 있고 많이 돌아보십시오. 많이 돌아보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창업 성공률은 50%, 100% 많이 좀 높아지실 겁니다. 창업을 할 때는 보시면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됩니다. 뭐 한 가지 내가 창업 자금만, 본인만, 아이템만, 입지만 보실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창업 요소를 전체적으로 둘러보신다고 하고 발품을 많이 파실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성공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뭐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뭐 예, 감사합니다. 강연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예, 예. 치킨 창업 설명회. 아, 그런가요? 예, 아, 거기에 죄송합니다. 참가를 해서 예, 예. 나 창업해야 되네. 예, 예. 나 이게 열심히 해서 치킨 나 대박 나야지. 예, 예. 이런 약간 설명의 느낌으로 예, 예, 예.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무래도 이게 보통 내가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목표도 크고 장대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보다 컨설팅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예, 예. 안정적인 어떤 궤도를 가는 거를 추천을 하시겠죠. 그럼요. 네네. 창업 같은 경우는 근데 생각보다 성공률이 반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죠. 네네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뭐 이게 창업 초보자분들과 창업 선수분들은 좀 차이가 나는 게 창업 선수, 창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예. 장사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창업을 할 때 폐업을 생각하고 창업을 하는 거예요. 어. 창업 뭐 5년, 10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1년 후에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예. 그때를 생각하고 창업합니다. 창업 비용이라는 게 크게 보시면은 점포를 얻는 보증금과 권리금, 예. 나머지 시설비인 인테리어, 간판, 주방 집기 예. 그런 비용이거든요. 어. 그런 비용을 내가 만약 혹시 창업이 잘 안 됐을 때 선수분들은 내가 매매를 생각해가지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인가 이게 1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그런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합니다. 야,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예. 혹시 대표님은 예. 실패한 적 있으세요? 어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직영 매장을 한 20개 정도 했거든요. 한 10개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치킨 그 창업이 아무래도 이게 레드오션, 예.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블루오션이라고 아까 생각을 예. 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치킨집은 너무나도 많고, 굉장히 많죠. 레드오션을 떠나서 그냥 빨개요. 너무나도 예. 빨개요. 예. 근데 이 치킨 창업의 트렌드 예.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럼요. 요즘 치킨 트렌드 같은 경우는 약간 예. 양극화입니다. 대형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치킨 한 마리 가격을 좀 고급화 시켜가지고 18,000원, 2만 원까지 높아지고요. 네.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두 마리에 12,000원, 15,000원 저가 정책이 약간 양극화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는 예전에 치킨을 주문하면은 치킨만 나왔어요. 예. 치킨하고 치킨 무만 나왔죠.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치킨을 주면 치킨에 치킨 뭐 똥집이 같이 나온다거나 오징어 치킨이 나온다거나 위에 문어가 올려와 있다거나 좀 치킨 플러스 토핑의 개념. 그러니까 치킨이 좀 간식에서 좀 요리 개념으로 좀 진화를 하고 그렇군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그 어느 순간 치킨이 굉장히 뭐 다 먹잖아.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요. 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B와 D다 C가 있죠. C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B 벌스 출생이거든요. 예. D 데스 죽음이에요. 예.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 사이엔 치킨이 있다. 예. B와 D. 예. 그런 세상에서 치킨이 이만큼 인기가 있다. 예. 이 인기 비결의 이유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창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많이 접한 아이템을 창업을 하게 돼요. 예. 특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로 치킨 한 번 안 먹어보신 분이 없죠. 예. 그다음 그런 분들이 또 치킨을 창업을 하고 네. 치킨이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치킨을 만들고 더 맛있는 치킨을 만들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뭐 치킨집도 많이 생기게 되고 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아 새로운 치킨이 나왔구나 먹어보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치킨집이 많이 생기고 다양한 치킨이 만들어지고 소비자 고객분들도 더 많이 치킨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치킨 창업에 예. 이렇게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네.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전략 뭐가 예. 있을까요? 뭐 치킨 창업은 일반 네. 뭐 고깃집이나 주점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포장이나 배달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평짜리 치킨 호프집을 창업을 하시더라도 뭐 창업이라는 게 좀 덜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처음 창업을 할 때 자체가 포장이나 배달이 가능한 인테리어 구조라든가 메뉴 구성을 미리 좀 염두에 두고 창업을 해야 됩니다. 혹시 모를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대비책을 갖고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야, 그렇다면 대표님은 예. 뭐 치킨 창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치킨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고충 같은 건 혹시 없으세요? 그럼요. 이게 창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0평짜리 뭐 치킨집을 하시든 네. 대기업 오너를 하시든 모든 사장님들은 다 고민이 많으세요. 예.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죠. 예. 근데 뭐 그 고민 자체를 너무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네. 고민을 긍정적으로 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네. 뭐 본인의 사업이 좀 더 번창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고민을 얘기하자고 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그렇습니다. 공식 질문 드릴게요. 예. 대표님에게 예. 치킨이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치킨은 무한도전입니다. 무한도전이요? 예. 예. 뭐 무한도전 유명한 방송 프로죠. 네네. 뭐 실제로 보면은 이제 10년 넘게 우리나라 예능을 대표하는 예. 뭐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마파치킨, 치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파치킨이 대표하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은 10년, 20년 후에 무한도전처럼 대표하는 브랜드, 물론 가맹점이 많은 거 말고 예. 웰빙이라는 개념에서 웰빙 치킨으로는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예. 저희 발판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아닙니다. 예. 앞으로의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뭐 저희 런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치킨, 예. 마파치킨을 브랜드를 너무 이렇게 아주 많은 브랜드, 예. 뭐 너무 이렇게 가맹점 수로 제일 많은 브랜드 말고 예. 웰빙 치킨이라는 개념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저희 마파치킨이 사랑받는 그런
목표가 저희 런웨이입니다. 예. 아, 오늘 너무나도 현실적인 얘기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예. 많이 배워가셨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성공의 숲을 그리고 계십니까? 잠시 고개를 좀 드셔서 여러분이 꿈꾸는 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두르지 않고 그 안을 차근차근 채워나간다면요. 어느새 성공은 여러분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빨리 다시 해봐. 뭐 아무 말 해봐. 좀 더 뭐 예쁜 디자인을 만들어서 뭐 해봐. 빨리. 너무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 하실래요? 유행 트렌드에 맞게 유행을 타지 않고 다시 할게요. 좀 멘트가 좀 이상해. 다시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할게요. 오래 가실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마파치킨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